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93입니다. 지금까지 피부만 보고 살아왔고 여전히 진료실에 앉아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절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주름도 없고 피부도 탱탱하신데 뭘 바르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비싼 건 안 씁니다. 저는 매일 밤 딱 하나만 바릅니다. 단돈 2,0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제가 쓰는 앰플은 몇만 원씩 하는데, 하지만 저는 그 한 가지를 수십 년 동안 매일 발랐습니다. 나이 93이면 사람들이 보통 기대를 접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피부야? 그 나이에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런데요, 피부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피부는 습관을 기억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얼굴은 다시 살아납니다. 특히 팔자주름이나 입가 꺼짐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비싼 화장품이 아닙니다. 어떤 성분을 어떤 순서로 언제 바르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그 2,000원짜리 크림 하나로 팔자주름을 막고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도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몰랐던 진짜 주름 관리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분명히 이런 주름 없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주름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서서히, 그리고 일정한 자리에 반복해서 생깁니다. 눈가에 생긴 잔주름, 입가 옆으로 퍼지는 주름, 볼 아래로 드리워지는 처짐까지, 이건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피부가 버티다 결국 접힌 자리에 남긴 흔적입니다. 우리 피부는 탄력 섬유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땐 이게 쫀쫀해서 움푹 눌려도 다시 탱하고 튕겨 올라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탄력 섬유가 점점 약해집니다. 무거운 걸 들고 있던 고무줄이 시간 지나면 늘어지는 것처럼요. 특히 수분이 빠져나가고 콜라겐이 줄어들면 피부는 얇아지고 탄력이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움직일 때마다 접히던 자리가 그대로 주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하실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이미 생긴 주름인데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름을 지우려 하지 말고 피부가 덜 접히게 만들면 됩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속까지 탄력을 채워주면 이미 생긴 주름도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밤 단 2,000원짜리 크림 하나로 주름을 막아온 것도 바로 이 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크림의 정체, 왜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성분이 주름을 막아내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묻는 게 이겁니다. 원장님, 그렇게 주름이 없으신 비결이 뭐예요? 도대체 어떤 걸 바르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절대 제품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비싼 건 아닙니다. 성분을 보세요. 성분만 제대로 보면 주름은 따라옵니다. 제가 매일 밤 바르는 건 약국에도 있고 마트에도 있고 이름도 평범합니다. 이 말을 들은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반응이 이겁니다. 에이 설마요. 그런 싸구려가 무슨 주름에 좋아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건 가격이 아닙니다. 성분입니다. 주름에 효과 있는 성분은 이미 연구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가 아데노신입니다. 이 성분은 피부 깊숙한 곳에 신호를 주고 콜라겐을 다시 만들어내는 걸 도와줍니다. 피부가 처지고 잔주름이 생기는 걸 천천히 막아주는 거죠. 또 하나는 글리세린과 판테놀입니다. 이 둘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서 피부가 말라서 접히는 걸 막아줍니다. 이런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은 꼭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 연고가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약국 크림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차이는 포장과 마케팅에 있지 효과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게다가 이런 성분들은 임상시험에서도 결과가 확인된 성분들입니다. 실제로 아데노신이 들어간 크림을 8주 동안 바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연구에서 주름 깊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제품이 뭐냐고 자꾸 물으시죠? 제가 바른 건 정확히 말하면 보습 성분 위에 아데노신이 들어간 약국 크림입니다. 누구나 살 수 있고 누구나 바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매일 정해진 순서대로 바르느냐입니다. 한번 바르고 며칠 쉬었다 바르면 안 됩니다. 주름은 매일 생기니까 막는 것도 매일 해야 하죠.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건 하나만 바른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저는 이 크림을 세안하고 수분을 채운 뒤 피부가 가장 말랑할 때 바릅니다. 그래야 성분이 피부 안으로 제대로 스며들 수 있거든요. 결국 주름을 줄이는 건 성분과 흡수, 그리고 반복,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93까지 시술 한 번 안 하고 피부를 지켜온 비결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성분이 확실한 크림을 매일 빠짐없이 바른 것. 그게 다였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 크림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언제 바르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밤 세수를 하고 나서 같은 순서를 지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십 년을 반복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세수하자마자 바로 크림을 바르는 분, 아니면 피부가 말라버린 뒤에 늦게 바르는 분. 이 두 가지는 생각보다 효과를 많이 떨어뜨립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지켜온 바르는 순서를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저는 항상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기름막을 빼앗고 너무 찬 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둘째, 세안 후엔 얼굴을 수건으로 누르듯 살살 닦습니다.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이 생깁니다. 셋째, 물이 살짝 남아있을 때 바로 수분을 채워줍니다. 전 토너 대신 수분감 있는 로션을 아주 소량 먼저 바릅니다. 이게 피부를 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준비 단계입니다. 넷째, 이제 주인공인 2,000원짜리 주름 크림을 천천히 펴 바릅니다. 양은 적당히,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겉돌게 됩니다. 저는 항상 손바닥에 먼저 크림을 데워서 피부에 천천히 올립니다. 이때 절대 힘을 줘서 문지르지 않습니다. 손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피부 온도와 호흡을 맞추듯이 발라주세요.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쓰는 부위는 눈가, 입가, 이마, 볼 아래입니다. 그 자리엔 반드시 한 번 더 두드리듯이 덧발라줍니다. 마사지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답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잘못된 마사지는 오히려 피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대신 가볍게 손바닥으로 얼굴 전체를 감싸서 온기를 넣어주는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좋습니다. 피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재생됩니다. 그 시간 동안 성분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야 효과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목과 귀 옆까지 꼭 바르세요. 얼굴만 관리하고 목은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에 주름이 깊어지면 전체 인상이 늙어 보이기 때문에 같이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주름을 막는 첫걸음을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비싼 기계도 화려한 패키지도 필요 없습니다. 세안 후 수분, 다음엔 크림, 흡수 유지, 이 순서 하나만 지키시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는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은 바꿉니다. 오늘부터 그 매일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매일 밤 바르는 순서와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드렸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요, 크림값이 단 2,000원인데도 주름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효과면 왜 다들 비싼 걸 쓰지? 정말 저렴한 제품이 더 낫다는 게 말이 되나?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원장님, 저도 좋은 거 써봤어요. 비싼 것도 썼고, 외국에서 사온 것도 썼고, 백화점에서 소개받은 것도 써봤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항상 비슷합니다. 근데요, 비싼 걸 아무리 발라도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럴 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걸 쓰셨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게 나한테 맞는 성분이었느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꾸준히 썼느냐입니다. 비싼 화장품이 왜 비쌀까요? 물론 좋은 원료가 들어간 것도 있죠. 하지만 그 가격에는 광고비, 연예인 모델료, 패키지 디자인, 마케팅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불하는 건 효과 그 자체보다 그 브랜드가 준 느낌, 좋을 것 같은 이미지일 때가 많습니다. 피부는 그런 느낌을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분만 봅니다. 광고를 기억하는 건 우리 마음이고 성분을 기억하는 건 피부입니다. 제가 바르는 크림은 단돈 2,000원입니다. 그런데도 성분은 충분하고 흡수도 잘 되고 피부는 좋아합니다. 환자분 중에 30만 원 넘는 고가 에센스를 바르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거기엔 비타민도 있고 콜라겐 유도 성분도 있고 다양한 첨가물이 있었죠. 그런데도 피부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분이 많은 만큼 자극도 많았고 흡수가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피부는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딱 필요한 만큼 정리된 상태에서 편하게 받아들이는 걸 좋아하죠. 실제로 저는 2,000원짜리 크림을 정해진 순서로 매일 밤 오래도록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피부는 그대로 반응해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비싼 게 좋은 거고 나이 들면 그런 걸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 몇천 원짜리가 효과가 잘 드네요. 이게 바로 의존에서 벗어나 관리로 전환된 순간입니다. 고가 화장품은 마치
명품 가방과 비슷합니다. 든 사람은 기분이 좋고 자존감도 올라가지만 그 가방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진 않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건 겉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싼 제품을 무조건 피하라는 건 아닙니다. 성분이 좋고 피부에 맞는다면 당연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비싸야 효과가 있다는 고정관념은 오늘 이 영상으로 지우셔도 됩니다. 결국 피부를 바꾸는 건 가격이 아니라 성분, 흡수, 그리고 반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내 손에 익은 루틴 하나가 더 필요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루틴 이미 앞에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걸 오늘부터 실천하느냐입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셨다면 얼굴을 바꾸는 일도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크림 하나만으로 되나요? 몇 주 지나면 효과가 보이나요? 며칠 동안 써야 효과 보나요? 이제부터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 5가지에 대해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들었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이 크림 하나만으로 주름이 줄어드나요? 제 대답은 네입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바르셔야 하고 피부가 흡수할 수 있는 상태를 잘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루 이틀에서 티가 나는 건 아니고요. 최소 한 달, 보통 2달 정도는 지나야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피부는 빠르게 반응하진 않지만 꾸준함에는 확실히 반응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 바르는 게 가장 좋은가요? 가장 좋은 시간은 밤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피부가 가장 활발히 재생됩니다. 저는 보통 저녁 9시쯤에 세안하고 그 크림을 바르고 나서 잠자리에 듭니다. 너무 늦게 바르면 흡수 시간도 짧고 피부 리듬도 놓치게 되죠.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다른 제품이랑 같이 써도 되나요?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한 가지 제품만 사용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복잡한 걸 싫어하고 특히 미백 제품이나 각질 제거 제품과 같이 쓰면 자극이 생기거나 성분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오래 쓰는 게 오히려 더 분명하고 안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네 번째 질문도 자주 듣습니다. 남자도 써도 되나요? 정답은 당연히 됩니다입니다. 피부는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 중에도 남성분들이 이 루틴을 꾸준히 따라하셔서 눈가 주름이나 볼 처짐이 많이 좋아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피부는 누구든 관리하는 사람에게만 반응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몇 살까지 바르면 효과가 있나요? 저는 올해로 93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크림을 매일 바릅니다. 피부는 나이를 기준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관리만 해주면 언제든지 반응합니다. 너무 늦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미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오늘 밤 그 크림을 바르실 건지 그냥 넘기실 건지 그 선택입니다. 저는 오늘도 세수한 뒤 그 크림을 바릅니다. 그게 제 얼굴을 지켜준 방법이고 지금도 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가장 현실적인 피부 관리입니다. 이제 더는 광고에 끌려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이 복잡한 제품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3가지뿐입니다. 성분 순서, 그리고 매일의 반복.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루틴을 꾸준히 지켜오신 어르신들의 사례를 몇 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68살 여성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눈가 잔주름 때문에 한 달에 몇만 원씩 아이크림을 바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고 원래는 시술을 받으러 진료실에 찾아왔던 거였어요. 제가 그분께 지금 알려드린 방식 그대로 한 달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달 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원장님,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친구가 먼저 주름이 좀 옅어진 것 같다고 관리받냐고 묻길래 그냥 약국 크림 하나 쓴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두 번째는 71살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비타민 앰플, 수입 크림, 다양한 제품을 써보셨지만 막상 써보니 피부가 화끈거리기고 끈적여서 포기하신 적이 많았죠. 제가 루틴을 알려드렸고 크림 하나만 계속 바르시게 했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뵈었을 때 표정이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얼굴이 좀 탱탱해졌는지 자신감이 생겨서 산책 나갔다가 자주 마주치던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날은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여성분이 저보고 좀 젊어진 것 같대요. 그리고 요즘엔 같이 커피도 마십니다. 마지막 사례는 화장품에 거의 신경을 안 쓰셨던 74세 여성분입니다. 기초만 바르고 살던 분이었고 화장도 잘 안 하시는 분이었죠.
항상 이 나이에 뭘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께도 크림 하나만 권해드렸고 한동안 진료실에 안 오시길래 솔직히 저는 포기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후 그분이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진짜로 처음엔 못 알아봤습니다. 눈가가 부드러워지고 얼굴빛이 맑아졌고 입가 주변도 한층 정돈돼 있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뭐 하시고 오셨어요? 피부가 1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원장님이 하신 말 듣고 그 크림 하나만 매일 바른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더 감동스러웠던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요즘은 화장도 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바뀌니까 기분도 달라지고 나를 다시 가꾸고 싶어지더라고요. 예전엔 외출도 꺼리시던 분이 지금은 색조 화장도 하시고 머리도 곱게 말고 오셨습니다. 정말 달라지신 거죠. 이 세 분 모두 비싼 제품을 쓴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제품을 정해진 순서로 꾸준히 쓴 것뿐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에 결심이 생기셨다면 오늘 밤 세수하고 나서 그 첫 발을 한번 내딛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얼굴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어쩌면 너무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피부는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값비싼 것보다 지속된 손길에 반응하고 복잡한 설명보다 꾸준한 반복에 반응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밤 세수를 하고 나서 그 크림을 바릅니다. 누가 보면 그게 무슨 대단한 루틴이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 습관 하나가 제 얼굴을 지켜줬고 수많은 환자분들의 피부를 다시 반짝이게 만들어줬습니다. 피부는 기억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어떤 손길로 어떤 마음으로 얼굴을 어루만졌는지를 이 영상이 당신의 피부에도 좋은 기억이 되는 시작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피부는 무엇을 바르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바르지 말아야 하느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바르고 계신 60대 이후 피부에 오히려 독이 되는 화장품 속 성분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쓰고 계신 화장품에 그 성분이 들어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멈추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